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증여세 세무조사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증여세 세무조사는 뭐 대부분 개인이 받죠.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 부동산 소명, 구청 소명이 많아요. 네. 아파트 구매하신 분들. 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증여세 세무조사로 갈 확률이 높으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있으시죠. 네. 네, 그리고 문의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증여세나 세무조사가 뭔지 다 아시지만 일단 세법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증여세 세금 자체는 왜 발생이 되느냐 하면 개인이 또 다른 개인 등한테 이제 어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그런 재산을 이전을 함에 있어서 무상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증여세라는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금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이고요. 보통 이제 흔히 부모님이 자녀에게 뭐 부동산을 물려준다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증여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이제 받은 자녀 입장에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증여세를 원인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사실 내가 증여를 받고 신고를 한 경우에 그 신고 내용이 확인을 해야 된다거나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내가 증여를 받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은 증여 거래가 아닌데 뭐 세법상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 부분, 그런 거래가 있다거나 하면은 이때도 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는 보통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파트 분양 당첨을 부모님이 되셨을 경우에 네. 반대로 또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자녀가 부모님한테 증여를 하는 형식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뭐 발생될 수 있는 건이고요. 네. 어쨌든 이제 증여세 세무조사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은 증여를 하실 때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 그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잘 상담을 하셔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예상하지 못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증여를 해서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방법에 따라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또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를 하시기 전에 사전적으로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그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절차에 맞게끔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워진 계획이나 절차 하에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절차 내에서 발생하는 뭐 그 계약서라든지 아니면은 관련 증빙들, 문서들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정리해 두시고 기록해 두시고 보관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증여한 거에 관련돼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신다고 하더라도 근거 소명 자료로서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인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조금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인데요. 그렇게 보시면 이제 오늘 내가 증여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9월 말일부터 3개월이니까 12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뭐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부분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뭐 의심을 받거나 편법 증여나 오해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미신고한 경우에 이제 세무조사가 받게 되면 벌써 과거의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제가 뭘 것 같다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누진세율이잖아요. 증여세하고 상속세는. 그렇죠. 네. 만약에 나는 기준이 10%대였는데 잘못하면 20%대, 네. 20%대에서 30%대, 30에서 40%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참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이런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사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누진세율에 따라서 세율을 부담해야 되는 세금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일단 조사관서에서 소명을 요청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되도록 이제 정직하게 사실의 근거에 기반해서 소명을 하시되, 분명히 이제 뭐 재산 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금이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대응 방법을 잘 현명하게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뭐 정직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내용은 다 알고 네. 오히려 의심받을 만한, 진짜 정직하게 했는데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 있다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해야지만 누진세율에 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증여세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세무조사라는 거는요, 사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평생 한번 뭐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잘 없으시죠? 예, 네.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뉴스에 보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상담 오거나 이런 것들 보면 세무조사 통지가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 이걸 받게 되면 어떤 심정이냐? 굉장히 두렵고 잠을 이루기 힘들다. 이렇게들 얘기들 하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실제로 또 그런 문의가 많이 오시잖아요, 네, 많은 세무사님한테. 걱정을 안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많죠.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사 통지서라는 것을 받게 되면 굉장히 많이 놀라고 당황하고 무섭고 그런 감정이 드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통지서를 받은 이상 조사를 피행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지금 현 상황에서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통지서를 받으시게 된다 그러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고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해결책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강구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는 일단은 심리적인 부분도 세무조사의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굉장히 큰 부분이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님한테 이제 그 증여세 세무조사 문의 많이 하시는데 저 잘 해결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좀 주시도록 앞으로도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